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많이 쉬셨네요. 네네. 지금 유세 다니고 지금 뭐 활동하느라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총선에 출마한 천여 명의 후보 중에서 예. 꼭 국회에 들어갔으면 손가락으로 꼽는 대표적인 후보가 우리 주 대표님입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제가 광화문 애국 집회에서 네. 방송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주옥순 대표님을 가리켜서 네네. 수많은 우파 투쟁가들 중에서 키가 제일 작은 사람이다. 그런데 투쟁력은 가장 강하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새롭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먼저 하여튼 국회에 입성을 해서 자유민주주의 이 가치 수호를 위해서 네. 문재인 좌파 정권과 투쟁해 주시기를 기원하고요. 네네. 먼저 원래는 미래통합당에 포항에서 네네.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했습니다. 그런데 경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심경이 어땠습니까? 아, 저는 이제 정치에 처음으로 이렇게 뛰어들다 보니까 사실 정치가 이렇게 참 살벌하고 또 항상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는 생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그걸 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말씀이 다, 아, 이런 거를 두고 정치를 생물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많이 좀 깨닫고 느끼게 됐죠. 그 아스팔트 투쟁 경력이 몇 년 정도 되죠? 제가 2004년도에 나왔습니다. 지금 17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끔찍했던 노무현 정권 때부터 네네. 17년째 투쟁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네, 투쟁 경력 하나만 가지고도 네, 미래통합당이 우파 정당이라고 한다면 네네. 알맞은 지역구에 단독 공천을 해줘야 되는 게 마땅한데 예, 경선의 기회조차 주지 못해서 네네. 그래서 광화문의 많은 애국 세력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이 사실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네,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속으로 좀 분개심을 느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독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3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기독자유통일당이 3%를 넘어서 그리고 네, 적어도 하여튼 몇 분 정도 국회에 들어가실 수 있게 득표를 이뤘으면 좋겠는데 네, 우선 기독자유통일당이 음, 우리공화당이라든가 친박신당이라든가 네. 다른 우파 군소정당과 차별화되는 점을 강조하자면 어떤 겁니까? 예, 저희들은 뭐, 대한민국의 일단 정체성과 가치에 대한 확실한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맨 첫 번째로 꼽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들은 뭐 다른 야당이나 군소정당 이렇게 작은 정당으로 보지만 저희들은 만약에 국회에 몇 석이라도 들어간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제일 먼저 고쳐야 될 게 동성애법, 예. 그 다음에 성차별법,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여성차별법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놓고 확실하게 예. 이것을 고쳐 나가려고 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주요한 지지 세력이 네, 20대, 30대 여성 페미니스트 운동 세력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음,
뭐 이분들이 이제 동성애라든가 네, 여성의 인권 또는 이제 성인지 감수성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불거진 경기도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 후보 사건을 보면 네, 네,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 성희롱을 하고 여성을 비하하고 이런 프로의 고정 출연자였는데 네, 맞습니다. 버젓이 민주당에서 공천을 하고 네, 네, 또 그 수많은 여성 페미니스트 단체들이 입을 완전히 닫고 있고 네. 이런 모순을 국회 들어가시면 강력하게 혁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것은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지금 그 대한민국에는 페미니즘이 굉장히 성행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과격 페미니즘이 있고 그다음에 완전히 그 레이디 페미니즘이 생겨가지고 아예 이 사람들이 남성과 여성을 완전히 적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거는 반드시 좀 고쳐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 레이디 페미니즘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시죠. 그거는 이제 뭐 급진적 페미니즘과 과격 페미니즘이 이제 아, 아, 합작이 돼서 그것을 이제 아우러서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아, 이, 레디컬. 예, 레디컬 아, 페미니즘. 레디컬. 아, 저는 저 예, 레이디를 잘못 들었습니다. 예. 제가 이거 지금 그거는 저 되게 남성과 여성 사이에 구별, 네네 구별을 뛰어넘어서 네네 완전히 거의 다 이 하나의 그 인간이라는 관점으로만 네네네 몰아쳐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뭐 사회적으로 지금 여성들을 보고 또 지금 그냥 성평등을 좀 주장하면서 여성들이 얼마든지 사회에 지금 더 많이 진출하잖아요. 음, 그런데 음, 이것을 오히려 음. 지금 이 페미니즘, 그러니까 레디컬 페미니즘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이 과거의 문화에 젖어서는 이 여성들의 개혁을 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이것을 들고 나와가지고 오히려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경향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이제 기독자유통일당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그리고 네 종교가 정치에 뛰어드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확실한 그 자유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앙이라든가 종교 생활은 자유가 가장 우선적으로 있어야만이 종교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교회 목회자님들이나 또 일부 좌파 목사들이 그렇게 분리를 시켜놓고 성도들 간에도 이 완전히 좌파 우파를 갈라놓게 만드는 이런 경향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인일수록 더 이 정치를 알고 또 나라에 대한 그런 자긍심을 더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종교인이 오히려 정치에 더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청교도 정신 위에서 건국이 됐고 그렇죠. 예. 미국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이제 좌파 세력의 어떤 확장과 그리고 네. 앞으로 문재인 정권이 이번 선거에서 180석 이상을 만약에 얻게 되면 일부 세력과 연합을 해서 개헌을 추진할지도 모르는데 네네. 사회주의 세력, 공산주의 세력에 대해서 가장 큰 일종의 증오감과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세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성만 광장에 나와 있던 광화문, 그러니까 태극기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최근 전광훈 목사의 뭐 근황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실 거 있나요? 예, 목사님이 지금 이제 재판도 끝났는데, 이 사람들이 충분히 병보석으로도, 석방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 4.15 총선이 걸려 있어서, 음, 이분들이, 지금 뭐 대한민국의 정광훈 목사만큼 확실하게 대한민국의 가치를 내세운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음, 지금의 이 민주당이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를 느끼는 거죠.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풀어놓지 않고 아마 저는 선거가 끝나면 뭐 나오시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네네. 인간 주옥순이 느끼는 전광훈이라고 하는 아, 존재에 대한 어떤 진정한 인상이랄까? 평가? 그런 건 네.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생활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70년 전에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우고 건국을 앞서서 하셨다면, 저는 7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제2의 기독자유통일당을 만든 정광훈 목사님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분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 위기에 국민들이 이 정도로 과연 나라가 위기인 거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보고 가장 가까이에서 본 정광훈 목사님은 너무나 순수하다. 예, 예, 너무 순수하다. 예. 근데 이분이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장점은 너무 순수하고 아무런 그런 욕심이 없고 탐욕이 없다. 예. 단점이면 이분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누가 얘기를 들으면 그걸 조금 이렇게 조금 좀 천천히 말해도 되고 감춰도 될 수 있는 사안도 그냥 있는 대로 다 말씀하신다. 이게 예.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너무나 순수하다. 그리고 예. 지금의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그 성경 말씀을 말씀하는 것보다 저는 좀 몇 차원이 높은 그런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주 대표님은 언제서부터 기독교 생활, 신앙 생활을 하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서부터. 네, 예. 그러니까 특히 저 전광훈 목사를 이해하는 데에 네,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중요한 경험과 또는 시각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하여튼 주 대표님 인터뷰 감사하고요. 네, 하여튼 건강 잘 유지하셔서 하여튼 4.15 총선 이후에 네.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해 주실 그럴 기회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이고, 제가 갑자기 이렇게 전화를 받아서 아주 좋은 말씀을 위원장님에게 해 주셨어요. 말씀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한 가지만, 예, 예, 말씀하세요. 우리 김진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에게 꼭 드릴 말씀이 한 예,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저희 자유기독통일당이 정말 원내에 진출을 하신다면, 진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는 그런 기독자유 통일당이 될 것이고, 지금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는 이런 여성 문제, 이 페미니즘이라든가 동성애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반드시 재정비를 통해서 진정한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 운동가들로서 활동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좀 정당 도와주십시오. 득표율이 주 대표님 정당 득표율이 최소 몇 퍼센트 이상 돼야 우리 주 대표님이 국회에 들어가십니까? 5%면 5%. 5%면 뭐 좀 넉넉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아. 네, 5%면 넉넉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저희가 한 10%만 된다면 예. 한 7석까지는, 아, 예, 예. 8석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예. 주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영광입니다. 김진희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